안녕하세요, 엄자입니다. 오늘은 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릴은 과연 핸들을 돌리면 낚싯줄이 감기고 클러치를 누르면 풀리는 게 전부일까요? 옆에 보시면 드랙이라고 하죠. 이 드랙, 별처럼 생겼다고 그래갖고 스타 드랙이라고 하는데, 이 드랙은 얼마만큼 조여놓고 낚시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메커니컬 브레이크, 얘는 또 어느 정도로 세팅을 해놓는 게 맞을까요? 여러 주위의 분들 보면, 제 주위에도 마찬가지지만 릴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해요. 안 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왜일까요? 요즘에 도시어부들 많이 보시죠? 도시어부에 보면 출연자들이나 게스트분들이 나와서 참 이 릴 잡고 사용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를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릴은 쭈꾸미, 광어, 참돔, 농어 이렇게 잡는 어종에 따라서 세팅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에 이제 릴을 구매해서 릴에다가 줄을 감는 방법, 그리고 낚싯대에 장착을 한 후에 정확한 그립법, 또 배 위에서 낚시를 하면서 이 썬바를 누르고 낚시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누르고 하는 게 맞을까요? 뭐 제가 어떤 릴을 구매하시라고 뭐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릴을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하는지, 낚시 끝나고 나서 릴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 등등의 여러 가지 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원부자의 숨은 노하우를 끌어내는 힘을 갖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 안내만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광어 다운샷 바늘을 3D 프린터로 뽑은 건데, 어떤 분이 너무 갖고 싶다는 댓글을 달아주신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선물을 드릴 만큼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보시면 릴 거치대를 뒤에 있는 3D 프린터를 통해서 뽑은 거거든요. 이걸 제가 주위 지인분한테 몇 분께 선물을 드렸더니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다운샷 바늘보다는 릴 거치대가 훨씬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당분간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 그 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제가 두 분께 택배비까지 제가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정한 추첨을 위해서 이미 몇 번째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드릴지 이미 결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바다 선상낚시 릴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주로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릴 관리라는 게 꼭 낚시를 마친 후에 릴을 어떻게 세척하고 정비하고 보관하느냐만 관리가 아니라, 평소에 올바른 그립법으로 릴을 잡고 낚시를 해야 릴을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는 이제 릴 그립법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기어비. 이 기어비는 또 어초를 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초보자분들은 릴을 구매하실 때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낚시를 마친 후에 세척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다음 편 영상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어부에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올려보세요. 한번. 아니, 고기 없는데? 고기잖아. 고기인데 고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앞달채! 달채! 앞달채 가져오라니까 왜 고기? 여기 있어요, 이거. 힘들어. 무거워요, 형님? 무겁지. 저리 가, 너! 왜 이래, 다 저리 가라고! 왔다! 안 돼, 안 돼.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어이구. 형님. 내 거는 진짜 신경 쓰지 마.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10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좀 더 나올 거예요.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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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되겠는데 이제? 뭐야? 뭐야?
가자! 야, 내려라! 송태공! 가봐! 크다! 차이를 좀 찾으셨나요? 이 낚시를 하다 보면 대물이 물 수도 있고 폐그물이나 뭐 어장줄 같은 게 걸려서 낚싯대 끝으로 저항이 크게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낚싯대와 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릴의 수명이 크게 좌우될 수가 있는 거죠. 낚싯대 끝에 크게 저항이 걸렸을 때 릴링을 하다 보면 이제 물고기가 저항할 때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또 우리가 릴링하는 장소가 육지가 아닌 꼴랑대는 배 위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릴을 잡지 않게 되면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띠뚱띠뚱 하는 상태로 릴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띠뚱띠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는 되시죠? 이 릴링 시에 엄지손가락으로 릴 뭉치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베이트릴을 장착한 로드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두 손가락 내지는 한 손가락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는 이 릴 뭉치를 꽉 잡아주신 다음에 힘의 방향은 앞이나 뒤로만 정확하게 그렇게 힘을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 핸들에 유격이 생깁니다. 그렇게 유격이 생겨버리면 릴의 수명의 절반은 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링을 할 때는 항상 릴 뭉치를 잡아주고 낚싯대 끝은 팔꿈치에 대거나 아니면 수심이 깊거나 정말 큰 대물이 물었을 때는 견착을 딱 해준 상태로 안정적으로 릴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그립법이 잘못돼서 릴이 망가지는 게 대표적인 예가 쭈꾸미입니다. 쭈꾸미를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한번 출조에 뭐 600~700마리, 800마리까지 제가 잡으시는 분들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릴링을 몇 번을 하겠습니까? 뭐 쌍거리를 몇십 번 한다고 해도 뭐 한 300~400번, 400~500번을 하겠죠. 근데 이게 시즌 초가 지나서 10월달 정도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쭈꾸미 씨알이 굵어지고 거기다가 쌍거리까지 했다? 문제는 애기가 쭈꾸미 대굴박을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입부분에 걸렸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얘는 지금 3D 프린터로 뽑아내라서 물갈퀴가 없지만 사실 실제 쭈꾸미 애들은 이 물갈퀴가 다 있잖아요. 그 요 입부분을 이렇게 걸어갖고선 이렇게 릴링을 할 때는 얘네들이 물갈퀴를 쫙 피면서 물의 저항을 다 받아갖고 올라옵니다. 그때 쌍거리를 걸었다? 그러면 사실 정말 그 무게감은 실자 광어 저리 가랍니다. 물론 뭐 광어가 힘을 쓸 때만큼은 뭐 쭈꾸미 2마리보다 훨씬 더 저항이 심하겠지만 어쨌든 무게감만으로 따지면 씨알 큰 쭈꾸미 쌍거리가 더 무겁다는 거죠. 그런 릴링을 하루에 몇백 번씩 한다? 그때 릴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정말 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로 바보같이 이런 사실을 낚시를 시작한 지 한 3~4년? 4~5년이 돼서야 알았어요. 그럼 또 이제 이 부분에서 기어비를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기어비 뭐 5점대다 6점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핸들이 한 바퀴 돌아갈 때 요 스프의 회전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8이다 기어비가 그러면 핸들 한 바퀴당 스풀은 6.8번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 기어비가 낚시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우리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전거의 기어는 언덕을 올라갈 때 놓는 기어랑 내려갈 때 혹은 빨리 갈 때 놓는 기어가 다르죠. 그럴 때 언덕을 올라갈 땐 뭐 페달 쪽 기어는 작으면서 바퀴 쪽 기어는 커지죠. 하지만 그럴 때는 페달 밟는 힘은 덜 힘들지만 자전거가 막 빨리 가진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릴에 있어서는 이게 페달인 겁니다. 기어비가 높아질수록 릴을 한 바퀴 감을 때 핸들에 가해지는 무게감은 부하는 커진다는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쭈꾸미 낚시에서 쭈꾸미 쌍거리를 걸었을 때 올라오기도 힘에 버거워 죽겠는데 이 고기어비를 쓰게 되면 이 핸들에 걸리는 부하는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이 쭈꾸미 낚시는요 한 300마리 정도쯤 넘어가게 되면 이 첫 번째는 엘보가 오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손에서 릴을 딱 떼었을 때 손이 이렇게 굳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많이 드는 낚시예요. 쭈가다라고 들어보셨죠? 쭈가다가 쭈꾸미 낚시를 노가다랑 합성한 말이 쭈가다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릴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로 릴링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띠뚱띠뚱 감으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유격이 생긴다는 얘기죠. 초보자분들께서는 릴을 구입하시기 전이라면 사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릴의 기어비는 8:1이거든요. 이거를 한 번 핸들을 감을 때 빨리 감기면 더 많이 잡을 줄 알고 초보 시절에 샀던 릴이거든요. 그래서 쭈꾸미 2번 갔다가 핸들 유격 생겨갖고 보증서 보내갖고 AS를 받았어요. 지금은 절대로 쭈꾸미 갈 때 이 릴은 쳐다도 안 봐요. 근처에도 안 가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어비가 6점대면 라인 회수가 대략 60cm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물론 인터넷에 릴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를 보면 뭐 핸들 한 바퀴당 라인 회수량을 적어 놓긴 하는데 그건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의 스풀의 라인이 얼마나 감겨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회수량이 나오는 거죠. 라인이 지금처럼 만땅 감겨 있을 때랑 또 절반 정도 감겨 있을 때랑 핸들 한 바퀴당 회전 수는 같겠지만 이 스풀의 외경이 달라져요. 만땅 감겨져 있을 때는 이만큼, 조금 감겨져 있을 때는 요만큼인데 외경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라인 회수량이 같겠습니까? 우리 광어 다운샷 낚시를 할 때 어초들 많이 타시죠. 물이 안 갈 때나 그럴 때는 특히나 어초를 많이 타는데 선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5m짜리 어초입니다, 3m짜리 어초입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 그거에 맞게 라인을 감아드려야지 밑걸림이 없거든요. 근데 내 릴에 한 바퀴당 라인 회수량을 알지 못하는데 몇 바퀴를 감아야 될까요? 뭐 물론 선장님들이 몇 미터짜리 어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탐기에 이렇게 눈금으로 표시되는 높이를 보고 뭐 대략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뭐 전혀 근거 없이 막 대략적인 높이는 아니잖아요. 어초 탈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채비들 날리시죠. 그건 뭐 고수고 중수고 할 거 없는데 어초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철로 된 건지 콘크리트로 된 건지 뭐 거의 뭐 철로 된 것들이겠지만 잘 모른다는 거죠. 어초를 심은 지 뭐 몇 년이 지난지도 모르고, 그럼 뭐 그 어초에 얼마나 부식이 됐는지, 따개비가 뭐 얼마나 붙어 있는지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선장님이 몇 미터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는 방법뿐인데 최대한 어초 근처에 내 채비가 있게 하려면 적어도 내 릴의 라인 회수량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뭐 간단하잖아요. 사실 릴 지금 꺼내서 끝에다가 뭐 봉돌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 줄을 팽팽하게 한 다음에 핸들 한 바퀴만 감아보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그런 뭐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낚시를 갔을 때 어초를 타게 되면 남들보다 하나라도 채비가 덜 뜯기고 한 마리라도 더 잡을 확률이 늘지 않겠습니까? 자, 뭐 릴 잡는 방법이나 뭐 기어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릴을 잘 안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빌려주기 전에는 핸들에 유격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갖고 오고 나서는 유격이 좀 생겼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 낚시방에서 빌려주는 대여릴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그 대여릴 중에서 멀쩡한 릴을 찾는다는 건 정말 복불복입니다. 잘 고르셔야 돼요. 낚시방 가서 릴을 빌린다는 얘기는 초보자의 확률이 99%인데 그런 분들께 정말 고가에 가벼우면서 내구성 좋은 릴을 빌려줄 리는 없잖아요. 뭐 한두 번 빌려주면 끝인데요. 요 대목에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릴은 제발 좀 제대로 된 놈을 하나 구매하시는 게 좀 어떨까. 뭐 물론 1년에 낚시 몇 번이나 간다고 몇십만 원씩이나 하는 걸 사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낚시 한 번 갈 때마다 뭐 10,000원, 15,000원씩 주고 빌리는 비용, 그거 3-4번 합치면 또 1년에 몇 번 가냐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10만 원도 안 되는 싸울탱이 릴을 사면 나중에 팔 때 제가 받지도 못하고, 정말 제대로 된 릴은 팔 때도 어느 정도 값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중고. 저 정말 배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대여 릴을 빌리거나 릴 싸구려 잘못 샀다가 낚시 망치는 경우를 정말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이 영상에서 어떤 릴을 사시라고 권해드릴 생각은 없는데, 그 초보자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처음에 릴을 구매하실 때는 고기어비의 릴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감히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릴을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 참 의견이 분분해서 제가 딱 맞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제가 릴을 어떻게 세척을 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낚시를 마친 다음에 최대한 빨리 민물을 한 번이라도 부어서 핸들을 몇 바퀴라도 감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제 릴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바닷물의 무서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릴을 구매해갖고 막 쓰고 다녀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외관 이런데 내부는 어떻겠습니까? 뭐 다 작살이 났죠. 뭐 지금은 그렇게 안 씁니다. 배 위에서 무조건 왜 배에서 비치하고 있던 뭐 생수라든지 뭐 드시다가 남은 굴러다니는 생수병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무조건 부어서 핸들을 몇 바퀴라도 돌려준 다음에 분리를 해갖고 꼭 태클박스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포인트 이동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입항하는 길에 파도가 좀 있으면 물벼락을 맞거든요. 이 물벼락이 물바가지로 붙는 정도로 완전히 덮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바닷물에 빠뜨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를 조금이라도 부어주시고 태클박스에 넣어놨다가 이제 집에 도착하면 좀 따뜻한 물, 가급적이면 따뜻한 물이 좋은데 굳이 뭐 따뜻한 물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물에다가 푹 담궈놓습니다. 한 5분 정도. 이 부분이 사실 좀 그 의견이 분분한 부분인데 어떤 분은 이제 베어링이나 이제 기어 이런 데 부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물에 푹 담그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이동간이나 뭐 입항 출항 때 이 뭐 릴이 바닷물 물벼락을 맞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그때는 바닷물을 다 먹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민물에 담궈서 어쨌든 안에 깊숙하게 침투된 바닷물을 염분을 중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드를 닦는 동안 가이드나 이런 부분은 장갑이나 이제 장갑이 없으면 손으로 이렇게 민물 묻혀서 이렇게 조금씩 닦아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닦는 동안 한 5분, 10분? 그 정도 동안은 물에 담가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건져서 흐르는 물에 이제 한 번 더 골고루 이쪽 저쪽으로 잘 스며들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릴을 탈탈 털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릴 정비를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잘 쓰고 있고요. 뭐 1년에 한 번 시즌이 마감될 때쯤 있잖아요. 12월 뭐 중순이나 말쯤 뭐 낚시비 이제 뭐 시즌이 오프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요 스풀이랑 이런 부분들을 다 분해를 해서 완전 분해가 아니고요. 스풀 정도는 분해를 해서 요 안쪽에 오일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주고요. 면봉 같은 걸로 사실은 이제 물때 같은 경우가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수건이나 면봉 같은 걸로 한번 닦아주는 게 답니다. 제가 옛날에 릴을 완전히 분해했다가 세척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 좀 이상해졌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는 혹시라도 이제 릴이 소리가 난다거나 조금 이상 증세가 보이면 그냥 릴 정비소에 맡깁니다. 2만원, 3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릴에 대한 얘기를 모두 해드린 것 같네요. 물론 뭐 부족한 영상이고 뭐 정답이 딱히 없는 이야기들이라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 저런 부분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뭐 원부자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라고 좀 폭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릴이 사실 뭐 좌핸들이 맞고 우핸들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만의 정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류와 라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이죠. 이제 조류에 따라서 라인이 뻗치는 방향, 그럴 때 이제 낚시, 채비, 운용법 이런 얘기들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